문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문법 공부를 통해 외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문법 공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문법 공부를 해야지 외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? 문법 공부를 하게 되면 일부 문장을 깊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문법 공부를 통해서 여러 문장을 깊게 이해하게 되면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죠. 이런 선학습으로 인해서 문법 공부가 외국어 학습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문제는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1분당 접하게 되는 문장의 개수가 작다는 데 있습니다. 언어 습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할 때 언어 습득이 일어나게 됩니다. 문법 공부를 하는 것도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문법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특정 표현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럼으로써 언어 습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 문법 공부도 이런 장점이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공부에 치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첫 번째로 언어는 항상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. 우리 말을 생각해 보죠. 밥 먹었어요? 밥 먹었거든요? 밥 먹었네요.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마찬가지로 quick train, fast train, bullet train 우리말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언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언어 습득은 문법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. 우리가 처음에 외국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란 말을 외국어로 배운다고 가정해 보죠.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고니치와 이렇게 할 때랑 고니치와 이렇게 할 때랑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.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, 고니치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. 따라서 우리는 비록 문법적 설명이 없는 글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를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문법적 설명이 없는 글이라도 우리가 여러 번 여러 상황을 통하게 접하게 되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단어나 표현이 조금씩 이해가 되게 되죠. 따라서 문법 공부를 할 때와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는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.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때 1시간에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를 5개라고 가정해 보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비록 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중첩되게 여러 번 접하게 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문장의 개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. 그래서 문법 공부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 몇 개의 문장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책을 많이 읽고 인풋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여러 문장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시간당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얼만큼 많이 접하나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. 단기적으로 보면 두 학습자의 차이는 없습니다. 하루, 이틀, 3일 지나도 큰 차이가 없죠. 학교 시험을 치게 되면 문법 공부 위주로 한 사람의 성적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.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책의 내용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지문과 대부분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.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. 문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시간당 접하는 단어와 표현의 개수가 적습니다.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단위당 접하는 문장이나 단어의 개수가 아주 많죠.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위에 빙산을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은 문법 공부를 한 사람이랑 책 읽기를 많이 한 사람이랑 거의 같아 보이게 됩니다. 그러나 빙산 밑에는 거대한 빙산은 다릅니다.
문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수동적 단어의 수가 아주 적습니다. 반면에 읽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수동적 단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읽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이 수동적 단어를 능동적 단어로 바꾸는 일만 남아있습니다. 읽기를 더 많이 한다든지 회화 연습을 한다든지 쓰기 연습을 함으로써 수동적 단어를 능동적 단어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유창해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. 반면에 문법 중심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수동적 단어가 아주 적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법 중심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수동적 단어를 아주 작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화, 듣기, 쓰기가 모두 약하게 됩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영어 시험에도 뒤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. 세 번째, 언어 습득은 어마어마한 인풋으로 이루어집니다. 유창해지기 위해서는 15,000개 또는 2만 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접하는 표현이 아주 많아야만 하죠. 시간은 제한적이고 문법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단위 시간당 접할 수 있는 표현이 작아지게 됩니다. 외부에서 수업을 하거나 원어민과 대화할 때 아주 유창하게 대화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 안에 있는 여러 생활용품의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앞서 얘기한 빙산의 일각과 관계가 있습니다. 내가 주로 배우고 접한 표현들만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원어민처럼 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태어나서부터 두 언어에 노출되고 바이링구얼이 된 사람들도 하나의 언어만 보게 되면 단어량이 적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그 언어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접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읽기는 수동적 단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. 따라서 매일마다 책 읽기를 해보세요. 큰 소리로 책 읽기를 매일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. 특히 큰 소리로 말하듯이 연습하게 되면 회화 실력은 물론 쓰기도 향상할 수 있죠. 언어 습득에 있어서 이해할 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학습과 언어 습득은 분명히 다릅니다. 문법 공부는 학습에 해당하죠.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일부는 언어 습득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는 곧 잊게 되는 거죠.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항상 습득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책 읽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언어 습득하는 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비원어민은 원어민처럼 24시간 항상 그 언어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시간은 제한적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어 습득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외국어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.